EBS 파이널 9회 분자 구조와 성질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다. NaCl 고체는 CCl4보다 물에 잘 녹는데 물은 극성 물질이고 NaCl은 극성 물질이니까 극성은 극성에 잘 녹겠죠. 그리고 CCl4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잖아. 그러면 극성은 무극성보다 극성에 잘 녹는다. A는 맞는 말을 했고, F2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분자다. 맞죠? 무극성 공유결합이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극성 분자다.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쵸? 하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지. 그래서 요게 틀린 말이고 학생 C는 틀린 말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A와 B 3번이 되겠네. 2번. 자, 얘네들은 비금친 부분에 해당할 거고 W와 X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무슨 소리야? 같은 세로줄에 있을 것이다. 같은 족에 있을 것이다. 근데 비금 영역을 보니까 수소가 있네. 그치? 그리고 여기 리튬이 있고요. 이 둘은 같은 세로줄이지만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죠. 수소는 비금속이고 리튬은 금속이니까. 그치? 그렇다면 W와 X는 여기에 속하는 녀석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X랑 Y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가로줄에 있어야 된다. 같은 주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같은 주기는 여기밖에 없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X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Y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W는 여기에 있어야겠네. 그리고 G가 수소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G는 수소니까 비금속 원소가 맞지? 그리고 원자 번호가 W는 가장 클 거래요. 맞는 말이지. 자, 원자과 전자수는 Y가 X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수는 Y는 1개, X는 7개니까 틀린 말이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자, 화합물에서의 산화수. 이런 화합물에서의 산화수는 총합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2개가 있는 거니까 요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돼야죠. 또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3개가 있는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돼야겠지. 그래서 염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네. 그럼 C랑 D를 더한 값은 6이고요. A랑 B를 더한 값은 플러스 3이네. 그러면 정답은 2분의 1, 2번이네요. 4번. 바닥상태 원자 X에 대한 자료고 X는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래. 자,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2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원자니까 이거는 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요게 2보다 클 거야 라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 결국에 첫 번째 힌트에서 주고 싶은 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개수를 보면 중성자가 더 많아 라는 얘기죠. 또한 중성자수는 요 수소의 4배가 될 거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녀석은 중성자가 2개 있는 삼중수소야. 그럼 여기에 4배면 8개 있다라는 얘기죠. 중성자 수는 8개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홀전자수의 2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양성자수부터 예측을 해보면, 양성자수는 1부터 7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수소부터 질소까지. 근데 질량수가 2 이상이라고 해서 중성자수가 뭐 2배 이상 차이 나거나 그러지 않죠, 여기 원자에서는. 그래서 질소부터 생각을 해보면, 질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가 되잖아. 근데 2배라고 했으니까 홀전자수가 2.5가 돼야 돼.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탄소를 한번 해볼까?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고요. 홀전자수는 2개가 되기 때문에 요게 맞는 거네.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탄소의 양성자수는 6개고요. 중성자수는 요 녀석은 8개라고 알아냈으니까 6개, 8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질량수는 14가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가는 여기 OH가 하나 있는 걸로 보아 에탄올이고, 나는 COOH가 여기 있는 걸로 보아 아세트산, 다는 메테인이지. 가는 소독용 의약품으로 활용될 수 있죠. 에탄올이니까. 나는 물에 녹으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끊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죠, 그냥. 그쵸? 어떻게 산성을 띠는 거였어? COH에서 여기 부분이 이온화되면서 이 녀석은 H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가 CH3CO-가 되는 거지. 자, 다는 탄화수소다. 그러면 다는 탄화수소가 맞지? 탄화수소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기억 디귿. 4번. 6번. 자, 원소 ABC의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건데, 기억이랑 니은은 각각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중 하나다라고 하고 있고, 얘네들의 원자 번호는 9번, 11번, 12번 중 하나다. 그러면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인데, 이 녀석들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나트륨이 제일 크고 마그네슘이 크고요, 플로린이 제일 작죠.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핵전하가 제일 약한 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Na+가 크고, 그 다음이 Mge+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죠? 그러면 일단은 플루오린 혼자 비금속이니까 경향성이 반대로 나와는 A가 플루오린이 되겠지. 그쵸? 그럼 플루오린은 현재 요 니은 값이 가장 작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잖아. 플루오린이 제일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은 원자 반지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니은은 원자 반지름이 되겠고,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 되겠지. 이온 반지름 확인해 보더라도 A라는 녀석이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니까, 그죠? 그래서 A는 플루오린이고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그러면 C와 B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자,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C가 더 커, B보단. 그럼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C는 나트륨이고 B는 마그네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플루오린이 맞는 말이고요. 전기음 성도는 C가 B보다 크다.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다? 틀렸죠? 나트륨의 전기음성도 0.9, 마그네슘의 전기음성도 1.2니까 3주기 원소 중에 원자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B보다 큰 거, B는 마그네슘이야. B보다 큰 원소는 5가지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마그네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됐을 때 자, 마그네슘보다 1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래. 마그네슘보다 커야 돼.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총 몇 가지예요? 5가지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기억과 디귿 정답 4번이 되겠네요. 7번 물 100g에 X 60g을 모두 녹여서 만든 수용액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나는 가에 10g을 첨가해서 만든 수용액이래. 또 그런데 다는 나의 비커에 냉각제가 들어있는 수조. 말이 어려운 거지. 그냥 냉각시킨 거야. 냉각시켰을 때 고체가 석출됐다. 왜 석출됐을까? 고체 용해도가 감소했기 때문인 거죠. 그치? 뜨거운 물에 커피가 잘 녹는 것처럼 찬물엔 커피가 잘 안 녹으니까 이미 녹아있던 녀석들이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석출되어 나온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에서 X 수용액은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X 10g을 첨가하여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 수용액 가는 현재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게 되겠고, 다에서 X는 포화용액이다. 다에서 X는 포화용액이 맞죠. 왜? 현재 이 1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만큼만 녹아있게 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램수만큼 녹아있게 된 거니까 포화용액이죠. 현재 평형 상태가 되겠고, X 수용액의 몰 농도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X 수용액 몰 농도, 몰 농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수용액의 몰 농도니까 석출된 거는 빼는 거죠. 나에서랑 다에서의 용액의 부피는 똑같을 거잖아. 그죠? 근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다는 석출된 거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몰 농도는 누가 더 큰 거야? 나가 더 큰 거지. 같은 용액의 부피에 더 많은 용질이 녹아 있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하면 맞는 말이라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겠지. 8번 NaCl, NaBr, NaI 중 하나다. 그러면 양이온의 종류는 똑같은데 음이온이 Cl- 쪽으로 I- 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의 반지름이 증가하네. 그러면 결합 길이가 더 길어지겠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C는 NaI고 B는 NaBr, A가 NaCl이 되겠네. 그럼 가는 NaCl이다. 가는 NaI가 되겠네. 녹는 점은 다가 나보다 높다. 문제에서 녹는 점을 표현을 해줬네. 그러면 다는 NaCl이니까 NaCl의 녹는 점은 801도고 나는 NaBr이니까 NaBr의 녹는 점은 747도네. 맞는 말이죠. 근데 꼭 녹는 점을 표현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겠지. 왜? 결합을 끊을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결합을 끊을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요만큼이지. 그치? 그러면 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건 NaCl 쪽이니까 NaCl의 녹는 점이 더 높다라고 얘기해야겠네. Na 플러스의 반지름은 2분의 1 A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Cl-와 등전자인 칼륨 이온이랑 반지름을 비교해 봤을 때 칼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 중에는 염화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지. 등전자 이온에서 Cl-가 핵전하가 더 약하니까. 근데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족 원소일 때 껍질수가 칼륨 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더 클 거야. 그럼 정리해 보자면 나트륨 이온은 염화 이온보다는 반지름이 작겠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이만할 때 염화 이온은 이만해. 그때 결합 길이 요게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는 이야기는 Na 플러스의 반지름은 2분의 A의 반지름보다도 작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고 정답은 1번. 9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XYZ의 홀전자 수랑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 XYZ는 모두 바닥 상태면서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홀전자 수를 보니까 요 Y의 홀전자 수가 엄청 크네. 2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X는 홀전자 수가 X개만큼 있을 거래. 그러면 가정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만약에 X가 0이라면 그러면 XYZ의 홀전자 수는 0, 2, 2가 될 거야. 그때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G가 제일 작고 X는 G보다 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2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의 홀전자 수는 1, 0, 1, 2, 3, 2, 1 빵이란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가 요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아야 돼. 그럼 2인데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건 일단 탄소 한번 생각해 보자. 그쵸? 그리고 0인데 홀전자 수가 얘보단 커야 돼. 그 녀석은 누구야? 네온이겠지. 그쵸?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1이 맞구나. 그쵸? 그러면 X, Y, G의 홀전자 수는 각각 1, 3, 2가 될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자 번호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3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얘가 Y지. 그리고 홀전자 수 2짜리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야 돼. 그러면 홀전자 수 2짜리는 요 녀석이 되겠지. 얘가 G. 그리고 홀전자 수 1인 X는 2인 G보다도 이온화 에너지는 더 커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홀전자 수가 1이면서 G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 있는 거는 플로어린 밖에 없겠네. 플로어린이 X가 되겠지. 그러면 Y는 이때 질소가 되는 거니까 질소는 산소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또한 플로어린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Y는 1.3과 1의 중간값, 사이값을 갖게 되겠지. 사이값. 그 사이 어딘가의 값. 그렇다면 X는 Y보다 클 것이다. X는 1이잖아. 그치? 근데 Y는 1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그러면 얘네들 중에 5 이온화 에너지분의 6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걸 찾아보래요. 그 말은 5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6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는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이런 녀석들 누구야? 15족 원소가 될 거니까 15족 원소 질소가 제일 커야지. 질소는 Y가 맞네요.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산소가 플로어린보다 작아야겠죠. 정답은 1번. 10번. 자, 조건을 충족하게 분류를 해봐라. 근데 보니까 CH2Cl2가 얘로 왔네요. A에 해당하는 거.
CH2Cl2는 다중결합이 있는가? 포함될 수 없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안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는 A가 다밖에 없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큰가? CH2Cl2는 CHCl 이렇게니까 쌍극자가 상쇄가 될 수가 없죠. 수소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염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결국에는 다가 맞네요. 그러면 얘로 가는 게 극성이냐 아니오로 가는 게 무극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네 물질 중에 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극성은 FCn이죠. 그래서 기억은 FCn이 될 거고, 아니오로 간 무극성 산소랑 메테인 중에 하나일 건데 이때 이 둘을 나눠줄 수 있는 C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B부터 걸러내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 얘로 간 게 FCn이야. 아니오로 간 게 이 녀석이고, 그러면 다중결합이 있는가로 가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왜? FCn은 플로린이랑 탄소가 단일결합하고 질소랑은 삼중결합할 거니까 FCn에만 삼중결합인 다중결합이 존재하네. 그리고 방금 봤듯이 여기에는 단일결합밖에 없어.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질문은 다중결합이 있는가가 될 거네. 그러면 C에 들어갈 조건은 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그렇다면 O2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니까 니은은 O2가 되고 디귿은 메테인이 되겠네. A는 다가 될 거다. 맞는 말이죠. 기억의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다. 맞죠? 디귿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다. 탄소랑 수소의 결합을 4개나 가지고 있네. 그래서 맞는 말이지. 정답은 5번 11번. 자, 이 녀석들 다 누군지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X는 마그네슘이 될 거고 Y는 플루오린 되겠죠. 그래서 MgF2를 말하는 거네요. G랑 Y래. 그렇다는 얘기는 Y는 내가 누군지 알아냈잖아. 플루오린이니까 이 녀석이 플루오린이 되겠죠. 그러면 G는 수소가 되겠네. 자, 그러면 X는 마그네슘, G는 수소가 되는 거니까 MgH2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죠. 요거는 마그네슘 2+랑 H- 두 마리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 맞아.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으니까. 그러면 X 고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을 거래요. 즉 마그네슘 고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죠. 공유전자쌍의 수는 Y2라고 하면 F2고요. G2라고 하면은 H2가 되는 거니까 공유전자쌍의 수는 서로 같죠. 단일 결합을 할 거니까 정답은 5번. 12번. 수산화 바륨과 질산암모늄 반응 많이 했던 거잖아. 이 물이 결국에 얼죠. 열을 뺏겨서.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였고.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 돼야겠지. 이 물로부터 열을 뺏어갈 거니까. 얼었다는 얘기는 열을 뺏겼다. 그럼 열을 뺏겼다.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얘네들의 반응한테 뺏긴 거지.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T1이 T2보다 높을 거래. T1은 처음 온도고 T2는 나중 온도지. 그쵸? 그러면 잘 저은 후 온도를 측정을 해서 보면은 나중에 온도는 내려가겠지. 흡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결국 T1이 더 높아야겠네요. 그럼 나무판 위에 있는 물은 다시 얘기하지만 열을 뺏겼어. 그럼 열을 뺏겼어. 즉 에너지가 뺏겨졌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뺏겼으니까. 근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치? 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질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라에서가 가에서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틀린 말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3번. 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고 탄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다. 그러면 XY2, GX2, Y4, GY4. 그럼 얘는 일단은 CF4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XY2, GX2. G는 탄소잖아. 그러면 CO2가 되겠네. 그쵸? 그리고 요 XY2는 X는 산소가 됐으니까 OF2가 되고, 누군진 다 알아냈네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대. 결합각 한번 써볼까? OF2는 물이랑 똑같을 거니까 104.5도, 이산화탄소는 180도, 메테인은 아니지, CF4는 100, 메테인이랑 똑같을 거니까 109.5도. 결합각이 가가 크대. 그 말은 나는 이거를 일단 큰 거니까 이산화탄소로 둬볼게. 그리고 공유전자쌍의 수는 그럼 가가 이산화탄소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공유전자쌍의 수 4 되는 거 누구예요? CF4가 되겠죠? 다는 CF4.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OF2가 될 건데, OF2는 비공유전자쌍 수가 몇 개예요? 산소에 2개, 플로린에 3개씩 있으니까 8개가 되고, 다는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12개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8개가 12개보다는 많지가 못하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이 오류가 났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가 가가 이산화탄소가 아니구나. 그래서 돌아가야지. 그래서 결합각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결합각 큰 거는 메테인이네. CF4. 가가 CF4. 그러면 결국에 나가 뭐일 수밖에 없어? OF2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리고 공유전자쌍의 수는 가가 CF4. 그러면 일단 4개니까 다는 CO2겠지? 그럼 다가 CO2, 나는 OF2이기 때문에 얘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8개. 근데 CO2의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4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OF2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맞는 말이네. 가는 GX2다. 가는 CF4. 틀렸죠? 나의 중심 원자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띨 거래. 나는 OF2니까 산소가 양전하를 띨 수밖에 없겠죠? 맞는 말이네.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다는 무극성 분자래요. 이산화탄소니까 맞는 말이지.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14번. X기체랑 Y기체가 반응하여 G를 만들어낼 거래. 근데 완결시켰을 때 반응을 존재하는 물질 모형을 X랑 Y의 분자 1개당 원자수로 나타낸 거래. 그럼 분자 1개당 원자수는 X랑 Y가 똑같네. 그쵸? 그랬을 때 요 녀석이 생성물이겠지. 일단 생성물인 G가 될 거야. 그러면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X랑 Y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실제로는 2개씩이겠지.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을 만들어내려면 개수가 맞게끔 차려봤을 때 얘가 2개 있을 때 얘가 2개 있으면 얘가 하나 있고 얘네가 2개가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생성물인 G는 2마리를 만들 수 있겠지.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X랑 Y는 각각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데 반응 후 존재하는 물질 모형을 봤을 때 이 녀석이 하나 남아있네요. 원래는 이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생성물인 G는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모양이 될 거고, 이 반응에서 모두 소모된 반응물은 요거다, 이게 아니라 조그만 거 녀석들이겠지. 그러면 니은도 틀렸고 디귿. X와 Y를 각각 3몰씩 용기에 넣고 반응을 시킨다. 그러면 G의 반응 개수랑 얘가 X인지 얘가 Y인지는 모르겠고, 얘가 Y인지 얘가 X인지도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개수가 생성물의 개수랑 동일하겠지. 그러면 똑같은 몰수만큼 넣었어. X랑 Y가 반응해서 G를 만들 건데 3, 3 넣었어. 만약에 X가 다 반응했다. 그러면 얘가 3 반응하고 얘 3 생기겠지.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만약에 Y가 다 반응했다라고 하더라도 X랑 Y G에서 3, 3 넣었어. 그럼 얘가 3 반응하겠지. 얘가 3 생기겠지. 어쨌든 동일한 개수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은 뭐가 됐든지 간에 3몰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15번. 자, 기억과 니은은 L이 0인 오비탈 S 오비탈이고 L이 1인 오비탈 P 오비탈이죠. 자, 그러면 X랑 Y를 보니까 EA가 동일하네. 그쵸? 그러면 만약에 가정부터 해보자. L이 1인 전자수가, 즉 P 오비탈의 전자수가 동일한 거고 S 오비탈의 전자수가 Y에서 하나가 더 많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은 X가 네온일 때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개가 되죠. 2P 6개니까. 그리고 Y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개인데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하나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트륨으로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 5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W 한번 생각해 보자. W는 A라 그랬어. 근데 2A가 6이니까 A는 3이 되겠지. 그쵸?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질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A가 6이라고 했어. A는 3이라고 했잖아. 그럼 G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2개가 되는 거잖아. 12개 들어있는 거는 3P까지 모두 꽉 채우는 걸 말하는 거니까 아르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근데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바깥 껍질에 느끼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치? 네온은 나트륨보다 유효 핵전하 값이 더 크지. 유효 핵전하 그래프 어떻게 나와? 이렇게 리튬부터 네온까지 증가를 하는데 껍질수가 바뀔 때 쿡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가 나트륨이 되는 건데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유효 핵전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쵸? 그러면 어쨌든 네온이 나트륨보다 유효 핵전하가 큰 거니까 결국에 요 값이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기억은 P 오비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Y가 X보다 크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Y가 X보다 많죠. Y는 6개, X는 5개. 자, W부터 G까지 금속 원소는 2가지다 라고 했어요. W부터 G까지 금속 원소는 2가지다.
나트륨밖에 없네요. 한 가지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3번. 16번. HCl과 NaOH 중 하나다. 산 또는 염기다. 그리고 나와다의 pH의 합은 14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나와 다의 액성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 가를 만약에 산성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산성일 경우에 요 농도가 0.1이다. 그러면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치? 그렇다면 10의 12승이 될 거고요. 그치? 그러면 100배래. 나는 염기가 될 건데 100배라고 얘기를 하면 10의 14가 돼버리지. 그쵸? 근데 이것의 비율이 10의 14가 되려면 OH-가 훨씬 더 적어야 돼. 거의 없어야죠. 그치? OH-가 10의 마이너스 14고 H 플러스가 1이어야지 요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요런 거 안 되죠. 평형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가는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염기로 다시 한번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분의 10의 마이너스 13이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근데 100배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10의 마이너스 10이라는 이야기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0의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OH-의 몰 농도가 훨씬 더 크네요. 그래서 나도 염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나의 pH는 12가 되겠죠? X는 12가 될 거고 또 pH가 12니까 합이 14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Y가 2가 돼야죠. 그럼 산성이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농도가 0.01이고 그렇다면 산성일 때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0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아니지 10의 10이 되겠죠. 10의 10.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0, 10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에 요 녀석의 몇 배냐? 22배라고 할 수 있겠네. 얘를 1로 잡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2랑 10의 마이너스 10은 10의 22승배가 되겠지. 그래서 G는 22가 된다. 다 구했네. G는 22고요. X는 12 그리고 Y는 2가 될 거니까 답은 22분의 24 그렇다면 11분의 12가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7번. 자, 같은 질량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A와 B의 분자량은 3M 그리고 M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용액 가는 농도가 0.1몰 농도, 수용액의 양은 505g이다. 밀도는 주질 않았네요. 우리가 구해야겠지. 그리고 나수용액을 보니까 0.6몰 농도인데 250ml라고
부피를 줬으니까 일단은 나부터 좀 손을 대봅시다. 나는 0.6 몰롱도인데 1000ml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0.6몰이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현재 250ml이기 때문에 0.15몰이 녹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의 B가 0.15몰이 녹아있고, 그런데 분자량을 보면 A와 B의 분자량이 각각 3m, m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가 더 무겁다, 3배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3배 더 무거운 분자의 개수는 3분의 1배로 더 적게 들어있겠지. 즉 가벼운 게 더 많이 들어있고 무거운 게 더 적게 들어있다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가는 0.1 몰롱도인데 그게 505g에 0.05몰이 녹아있다 이 뜻인 거잖아. 그렇다면 결국에 505g을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D1분의 1을 곱해주면은 부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D1분의 505g 0.05몰 인데 현재 요곳의 단위는 밀리리터지.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1000으로 나눠줘야겠죠. 요것이 0.1 몰롱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D1이라는 것이 1.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는 용매 1k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기준 용액을 나에서 찾아본다면 용액 250ml에는 0.15몰이 녹아있고, 그러면 요거는 용액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밀도는 1.01을 0.01이랑 더한 거니까 1.02를 곱하는 거죠. 곱해버리면 255g이 나오는 거고, 요 녀석의 질량도 표현해보면은 0.15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 그런데 그럼 결국에 용매만 생각해 본다면 255g에서 0.15m을 뺀 게 용매 질량이 되겠죠. 용액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면 용매 질량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0.15몰이 녹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에 용매 255-0.15m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0.15몰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용매 10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N2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150 이꼴 N2 255-0.15m 이렇게 되고, N2는 255-0.15m 분의 15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이제 N1을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N1은 가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물어. 근데 0.1몰롱도라고 했으니까 1리터에는 0.1몰이 녹아있겠지. 그래서 N1은 그대로 0.1이 될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N2분의 N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N2분의니까
255 마이너스 0.15m 분의 150 분의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500분의 255 마이너스 0.15m이다. 요거네. 근데 문제에서 요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100분의 x 마이너스 0.01m이다. 그러면 다시씩 정리. 100분의 x 마이너스 0.01m이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랑 분자를 각각 다 몇 배씩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15분의 1배씩 쳐주면 되는 거지. 15분의 1배씩 쳐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255를 15분의 1로 나눈 게 x가 되는 거니까 x는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18번. 자, xn, yn이고 x3n, y3n이야. 실험식이 같고 분자량비를 따져본다면 1대 3이겠지 당연히. 그쵸? 근데 이때 x원자의 전체 질량을 보면은 W고 EW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몰수가 들어있다면 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녀석을 3몰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 녀석도 만약에 3몰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3몰 있을 때 x의 비율은 3n몰의 x가 있을 거고 여기는 9n몰의 x가 있겠지. 9n몰 x. 그쵸? 근데 같은 몰수일 때 이렇게 될 건데 x의 질량이 1대 2가 나온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요 녀석이 3n몰 있을 때 요 녀석은 6n몰이 있어야 돼 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가 3몰 있을 때는 9n몰의 x가 있다라고 한 거니까 6n몰 있을 때는 3몰의 3분의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 2몰이 있으면 x가 6n몰이 되면서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전체 원자 수는 3몰이니까 한 분자당 원자 수인 2n몰을 곱해줌으로써 6n몰이고 나는 2몰인데 한 분자당 원자 수 6n몰을 곱해주면은 12n몰의 전체 원자 수가 만들어지고 그 비율이 1대 2가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또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는 3몰 있고요. 나는 2몰 있는 거니까 결국에 얘를 1이라고 쳤으면 이 B는 2분의 3이 되겠지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물어봤는데 A가 2니까 2분의 4, B는 2분의 3이니까 더하면 2분의 7이 정답이네요. 19번. 자, 식초 X 10ml와 물을 넣어서 약 100ml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넣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A몰 농도 NaOH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떨어뜨렸대요. 자, 그리고 실험 결과를 봤더니 CH3COO-의 몰수가 NaOH를 넣어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네.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약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단은 아세트산, 우리 실험에서 사용한 아세트산을 예를 들어보자. 아세트산은 이온화가 되는데 아세트산 이온이랑 수소 이온이랑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야. 그때 얘를 100개 넣으면 이 녀석들이 한 개씩만 반응해. 얘도 한 개 튀어나오고 이 녀석도 한 개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99
9개가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가 이온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약산이기 때문에 이온화를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비커 안에 요거 H 플러스가 한 개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을 한 개 첨가함으로써 OH-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요거 한 개가 중화 반응을 통해서 사라지겠지? 그쵸? 그러면 화학 평형을 생각해 봤을 때 H 플러스의 양이 줄어들면 이걸 다시 늘리기 위해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화학 2에 그런 개념이 나와. 근데 뭐 평형이동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고 우린 이것만 보면 돼. H 플러스 한 개가 없어지면은 이 99개 중에 다시 한 개가 이온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엔 99개 중에 하나가 또 이온화 됐으니까 98개가 되고 아세트산이온은 2개가 되고요. 다시 H 플러스는 한 개가 생겼겠지. 근데 이때 NaOH 하나를 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없어지겠지? 또 없어지면은 98개 중에 다시 한 개가 이온화가 되어서 한 개가 추가되고 한 개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98개 중에 하나 또 반응했으니까 이제 다시 97개가 되고 아세트산 이온은 3개로 늘어나고요. 수소 이온이 한 개가 더 생겼겠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에 NaOH를 또 집어넣으면은 요거 하나가 또 없어지면서 97개의 아세트산 중에 한 개가 또 이온화되어서 아세트산 이온이 하나가 추가되고 수소 이온이 한 개가 또 추가되고 그래서 아세트산이 96개가 남고 아세트산 이온은 4개가 생성됐고요. 그리고 다시 수소 이온이 한 개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게 요 96개가 모두 이온화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아세트산 이온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에 중화 반응의 횟수와 비례하겠죠. 그치? 얘는 없어지지만 얘는 계속 누적되니까 수소 이온은 없어지지만 아세트산 이온은 계속 누적되니까 이 아세트산 이온의 개수를 본다면 수소 이온이 총 몇 개 없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NaOH를 넣어줄 때마다 아세트산 이온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NaOH 20ml를 넣었을 때 아세트산 이온이 0.01몰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NaOH 20ml에 OH-가 0.01몰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H 플러스 0.01몰과 모두 반응하고 아세트산 이온은 0.01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면 실험이 끝났을 때는 NaOH를 40ml 넣었을 때 실험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NaOH 40ml에는 OH-가 0.02몰 들어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요 농도를 이용한다면. 그치? 그렇다는 이야기는 식초 수용액에도 H 플러스는 0.02몰 들어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식초 X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계산해 보래. 그렇다면 NaOH의 농도는
40ml에 0.02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1000ml에는 0.5몰이 녹아있겠지. 그러면 요게 NaOH의 몰 농도네. 그러면 NaOH는 0.5몰 농도 곱하기 40ml MV 한 거죠. 중화 반응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식초 용액, 몰 농도는 모르고요. 곱하기 식초의 부피는 10ml니까 여기가 10ml가 되겠지.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용액의 부피가 4배가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용액의 몰 농도는 4배가 돼야겠네. 그러면 식초의 몰 농도는 2몰 농도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분의 X이기 때문에 A는 NaOH의 몰 농도네요. 0.5몰 농도. 자, 그리고 X는 2몰 농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답은 4가 되겠지. 20번. 기체 X랑 Y의 반응이고, 반응식을 보니까 Y를 안 줬고요. 분자량은 Y가 X의 2배다라고 알고 있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X 대 Y의 분자량 B는 1대 2가 되는 거네. 그쵸? 자, 일단은 반응을 이렇게 시켰대. 그쵸? 그랬더니 1과 2에서 반응 전 전체 반응물의 양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1과 2에서 4N몰이랑 요 Y 4Wg의 몰수랑 그리고 2N몰 두 번째 실험에서 3W랑 3N몰의 몰수의 합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4W의 몰수, 3W의 몰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겠네. 그죠? 우린 분자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질량의 분자수 1g당 분자수죠. 분자수가 2대 1일 거야. 그죠? 가벼운 건 많을 거고 무거운 게 적을 거니까. 그러면 같은 질량으로 한번 맞춰 볼까요? 일단은 1에 Y를 3W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여기 3W니까 여기도 3W로 맞춰보자고. 일단은 X가 3W일 때 Y도 3Wg일 때 X 3Wg이랑 Y 3Wg의 몰수 비는 2대 1이 되겠죠. X가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X 3Wg을 2N몰이라고 한번 해보고 Y 3Wg을 1N몰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요 2번 실험에서 사용한 X 3Wg은 2N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4Wg은 Y가 3Wg의 1N몰이니까 4Wg은 3분의 4 N몰이라고 할 수 있겠네. 3분의 4 N몰. 그러면 요 녀석은 3분의 4 N몰이다. 다시 볼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1과 2의 전체 반응물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1번에서 4n 플러스 3분의 4m 이랑 이꼴 2번에서 2m 플러스 3n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n은 3분의 2m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m은
2분의 3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다시 요 m으로 표현했던 비례상수를 n으로 바꿔서 통합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 1번 실험에서 y 4wg이라는 거는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n몰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3n몰이 되겠지. 그럼 이제 y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y는 개수가 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y로 가능한 거는 1 또는 2 또는 3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번 실험에서 3n몰이 있는 건데 2번에서 반응 후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가 두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이 되는 경우에는 3n이 모두 반응해서 남은 물질이 없게 되겠지.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게 되겠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y의 개수는 1이면 안 된다 라고 먼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3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요 세 번째 실험에서 어떻게 됐는지,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wg은 2n몰이고요. 12wg은 잠깐만, 2n몰이죠. 그치? 2죠. 미안. 그러면 4w가 2n몰이니까 12wg엔 6n몰이 되겠지. 그러면 3번을 한번 반응을 시켜볼게요. x가 만약에 3y랑 반응해서 2g가 만들어지면 2n몰이랑 6n몰, 그러면 2n몰이 모두 반응해서 6n몰이 모두 반응한다. 그죠? 그러면 4n이 만들어져야 된다. 요 얘기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준 게 반응 후 밀도랑 반응 전 밀도를 줬어. 바꿔보면은 반응 후 부피분의 질량, 반응 전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은 똑같을 거잖아. 질량 보존이니까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똑같을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러면 반응 전 부피, 반응 후 부피 계산해 보면은 결국에 반응 전 부피, 반응 후 부피의 값과 똑같겠네. 그러면 바꿔서 반응 전 부피분의 반응 후 부피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기체 부피는 무엇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하는 거지. 이 값을 찾아보면은 결국에 반응 전 부피는 8n에 비례하겠네. 8n. 그리고 반응 후 부피는 4n에 비례해서 4n. 이게 2분의 1이네. 2분의 1보다 크지 못하죠? 그치?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y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반응을 시켜봅시다. x가 1번 실험, x가 2y랑 반응하여 2g가 만들어질 때 x는 4n몰 있었고 y는 2n몰 있었어. 그럼 반응시키면 2n 반응하고 2n 생기고 n 반응해서 3n 남고요. 안 남았고 2n이니까 반응 후 몰수는 5n이네요. 그리고 2번 실험,
x랑 2y가 반응하여 2g가 될 때 이번엔 3n몰이랑 3n몰 반응하는 거였죠. 3n몰이랑 3n몰. 그럼 결국에 3n몰 반응할 때 1.5n이 반응하고 3n이 생겼네. 3n이 나왔고요. 안 남았고요. 1.5n이 남았네요. 그러면 총 몰수는 4.5n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실험. x가 2y랑 반응하여 2g가 될 때 이번에는 2n, 6n 있었지? 2n, 6n. 그러면 2n 반응할 때 4n만 반응하고 4n 생겨서 안 남았고요. 2n 남았고 4n이니까 전체 몰수는 6n이 되겠지. 그러면 순서대로 정답은 5n, 4.5n, 6n이네요. 그럼 결국에 5n, 4.5n, 6n이니까 문제에서 답은 a분의 b 곱하기 c래요. a는 5분의 b 곱하기 c는 27이니까 정답은 5분의 27이 정답이겠네.